자, 우리 주린이 보호구역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이제 되게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찾아오게 됐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간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제가 이 주린이 보호구역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요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셔야 되는가, 자, 이런 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2026년도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 나와주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아요. 그쵸? 지금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부터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왔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바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요, 자, 두 종목인데요, 풍산이라는 회사와 바로 대한전선,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 만큼 이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잡주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건 진짜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물량을 모아가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이렇게 코스피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이런 코스피 종목을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매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외인들과 기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당연히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종목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외국인들 또한 리스크를 최소화를 시키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하락의 폭이 적고 그리고 꾸준하게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풍산과 대한전선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자, 이제 최근에 구리의 가격을 보시면 정말 구리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작년 1월에, 그러니까 2025년 초에 구리 가격이 8,300달러인가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날짜가 이제 1월 7일인데 작년 1월 7일을 보시게 되면 8,800달러의 구리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여러분들 구리 가격이 8,800달러 엄청 쌌죠. 근데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여러분들 얼마까지 올라와 있느냐? 13,269달러입니다. 그럼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4,000하고도 4,400달러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제 거의 구리 가격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50% 가까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구리의 가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회사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실적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들을 찾는다면 그 회사들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첫 번째로는 대한전선 그리고 풍산인 건데, 우선은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메모장을 먼저 좀 키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메모장을 좀 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대한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자,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구리가 거의 전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원가율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요,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전선의 판가 인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풍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미사일이나 총알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제 방산에 사용되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요 총알 같은 경우도 지금 풍산 같은 경우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구리가 원가율의 거의 한 50% 그리고 6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구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판가가 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물론 판가가 인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자, 이제 가끔가다 구리 가격이 순간적인 뭐 글로벌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팍 하고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5월 달이 그랬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구리 가격이 순간적으로 빡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구리 가격이 또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판가 인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게, 원래는 구리의 가격이라는 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구리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들 때문에 판가가 자연스럽게 인상이 돼요. 왜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선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은 뭐 공급 계약을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맺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뭐 1년, 2년 이렇게 공급의 계약을 맺어놓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공급
공급의 계약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구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지금 내가 미리미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대한전선이나 풍산 같은 이런 회사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더 비싸질 걸 생각하면 싸게 사는 거니까 판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 가격이 팍 하고 올라갔다가 팍 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럴 때는 판가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전선이나 풍산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원가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마진폭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지금의 현상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AI라고 하는 이 생태계 때문에 지금 원자재들의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연구자석이라고 불리는 요 네오디뮴, 이게 지금 초대형 발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구리예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AI든지 간에 2차 전지든지 간에 반도체든지 간에 무조건 전기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전기가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기를 흐르게 만드는 이런 하나의 전도체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전도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자재가 뭐다? 구리입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리의 수요는요, 매년마다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여러분들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돈을 또다시 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어요. 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의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구리라고 하는 이런 원자재들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매장량이라는 게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자재들은요, 당연히 매장량이 한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매장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구리의 수요가 단지 뭐 한 달, 두 달 동안만 늘어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구리의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리의 가격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구리 가격은 장기간 인상될 것이다. 자, 구리 가격 장기간 인상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첫 번째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구리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강해지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먼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전선이나 이런 풍산 같은 회사의 미사일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대한전선과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판가가 인상되고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과 풍산은요, 저는 지금 얼마 전에 그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구리 가격이 거의 뭐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구리의 가격이 13,250달러인 걸 봤을 때는 지금 구리 가격의 상승은 사실 시작도 안 한 거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대한전선이나 풍산 같은 이런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요, 구리 가격의 인상이 지금 주가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거 아직까지도 전고점 돌파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의 구리 가격이 여기 작년 11월에 구리 가격보다 비싸요. 그럼 당연히 지금 나와주는 실적은 작년 11월의 실적보다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반영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대한전선이나 이런 회사들이 또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한전선이나 풍산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우리가 먼저 길목지키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기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범위긴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께 매수 범위를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냐면, 일단 이렇게 5일선 그리고 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선을 우리가 분할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격은 여기 보시다시피 25,500원 그리고 23,900원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에 이제 좀 분할 매수로서 가져가게 되면, 이 다음에 저는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지금 사실상 여기에서 상승의 파동이 요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상승의 파동은 한 41,8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요 가격까지 우리가 홀딩하면 그래도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풍산은 이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최근에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강하게 돌파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 주가가 상승에 나오긴 했지만 오늘 하루 만에 음봉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저는 사실 만약에 제가 매매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사요. 대신에 당연히 몰빵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때 이 가격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냐면요,
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라인 97,800원 라인에다가 우리가 지지 라인을 잡아놓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우하형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형성됐었던 라인이 대략적으로 97,800원이 강한 지지로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 1차 매수 그리고 97,800원을 2차 매수로 이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분할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풍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풍산이 요번에 요 앞에 있는 17만 2천 원을 돌파해서 그래도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한전선과 풍산 이 두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약간 좀 말도 더듬고 그랬는데 이런 건 좀 여러분들 애교로 봐주시고요. 자, 이제 대한전선, 풍산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